안녕하세요. SSS 내과의 최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철의 불청객 장염입니다. 짧은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죠. 겨울철에 감기가 있다면 여름철에는 장염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1년 중 7, 8월이 식중독이 가장 호발하는 시기죠. 환자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들과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중심으로 장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설사 환자가 오면은 의사는 이렇게 많은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환자분의 중증도, 검사의 필요성, 수액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음식을 먹고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굴을 먹고 난 이후에 생기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48시간까지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2, 3일 전에 먹은 것까지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잠복기의 차이가 오는 이유는 비염증성 설사의 경우는 세균이 만든 독소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독소로 인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세균이 장 상피 세포 내로 침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잠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증상의 경우에도 비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전신 증상이 없이 다량의 물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심한 복통, 혈변, 고열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의사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장염이 있을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38도 이상의 심한 발열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설사 양상, 또 심한 복통이 있을 때는 염증성 설사의 가능성이 있고 항생제 치료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또 2주 이상의 설사가 있을 때는 장염이 아닌 다른 질환 가능성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로 인해 입으로 뭘 먹기가 힘들고 심한 탈수가 있을 때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장염 환자가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환자를 보게 됩니다. 증상을 듣고 신체 진찰을 해서 위험한 장염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 항생제나 수액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염은 특별한 치료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환자분들이 불편한 증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증상을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경구약제를 처방하고요. 일반적인 장염 증상이 아닐 시에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염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기보다는 심한 탈수 증상으로 인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탈수의 단계에 따른 증상을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줄고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되다가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입이 심하게 마르고 눈밑이 퀭해지고 피부가 푸석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탈수 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처지면서 두근거림, 손발이 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엔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심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맹물을 먹게 될 경우 전해질이 없어 수분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탈수를 치료하면서도 설사를 줄이기 위한 경구수액제 함량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경구수액제와 콜라, 주스, 이온 음료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경구수액제와 비교해서 나머지 음료들의 당 성분이 너무 높고 전해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나 탈수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성의 경구수액제를 먹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좋은가? 일단 첫 번째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미리 만들어진 상품들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액상형으로는 포타나 레스큐라이트, 링거라이트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가루형으로는 링티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액상형이 물론 간편하지만 우리가 장염이 있을 때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데 이 2리터를 액상형으로 먹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이 있어서 가루형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 1리터에 설탕 6작은술과 소금 0.5 작은술을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여유가 되시면 오렌지 주스 1컵 정도를 섞거나 바나나를 같이 섭취하셔서 칼륨을 보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온 음료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WHO 기준에 비교할 때 당분이 높고 전해질이 낮아서 심한 탈수의 교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한 성인의 경증 탈수 수준에서는 이온 음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온 음료가 장염에 정말 괜찮을지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WHO에서 말하는 경구수액제의 조성 성분입니다.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토레타, 파워에이드를 갖다가 각각의 주요 성분, 나트륨, 칼륨, 탄수화물을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경구수액제와 비교하면 모두 나트륨이 낮고 당분이 너무 높습니다. 경증의 장염에서는 괜찮지만 심한 장염에서는 수분 흡수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설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경구수액제를 만들거나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품별로 볼 때는 포카리나 게토레이의 경우에는 당분이 너무 높아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온 음료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파워에이드, 당분이 제일 낮죠. 여기에다가 나트륨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조금 한 꼬집 정도 타서 먹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또 장염이 있을 때 설사나 구역 구토 증상 때문에 금식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염 초반에는 증상이 심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에는 SGLT1이라는 흡수 체계가 있는데 단순히 물과 염분을 주는 것보다 포도당과 함께 공급해주면 수분 섭취가 더 잘 되고 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장염의 회복에 좋습니다. 그래서 장염이 있는 초반에 너무 심한 증상을 보내는 시기에는 금식을 하지만 24시간 이내로 짧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분 공급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또 장염 초반에 어떻게 먹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설사 초기에는 쌀과 같이 장이 흡수하기 쉬운 음식, 이를테면 미음, 죽, 스프의 형태로 약간의 소금과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서 단백질이나 지방순으로 보충을 하게 되고요. 변이 굳어지고 식욕이 돌아오면 정상적인 식단으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염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두 번째는 유제품, 세 번째는 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장에서 흡수가 가장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기름진 육류나 튀김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자극적인 음식들, 예를 들면 주류나 맵고 짠 음식, 커피, 당분이 높은 과자들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사를 하는 환자는 2차적인 유당불내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초기에 유제품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우유뿐만이 아니라 두유, 요거트, 저지방 우유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아의 모유 수유는 설사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분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히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에는 좋지만 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잡곡류, 해조류, 신선한 채소, 견과류, 신선한 과일, 이런 음식들은 장이 건강할 때는 잘 흡수하지만 장염 상태에서는 장이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약을 처방받나요? 장염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이런 약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한 장염이 아닐 때는 이 가벼운 진경제와 지사제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약들은 약국에서도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이 심하지는 않은데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국에서 부스코판과 스펙타 정도를 사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심한 장염이 있는 분들은 항생제나 또는 전문적인 진통제나 진경제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장염 증상만으로는 검사를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수분 보충 잘 해주고 약물 치료 좀 해주면 잘 회복되기 때문에 약 잘 드시고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심한 감염 증상이 있거나 장염이 아닌 것 같을 때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대변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자고 하면 너무 거부감만 갖지 마시고 내가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장염을 잘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어패류, 특히 굴이나 조개들,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장염 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염의 예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홍보 포스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이고, 특히나 온도가 상승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보관 온도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로 보관해 주시고요. 어패류나 고기를 먹을 때는 중심 온도를 75도, 특히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혀야 세균과 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가열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서 장염을 예방하시고 혹시나 걸리시더라도 적절한 수분 보충과 약물 치료로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